안녕하세요. 차도충입니다. 어느새 그 차도충의 주린이 탈출 작전 블로그를 운영한 지 3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제가 글로만 작성을 하다가 영상으로 다루면 더 이해도가 증진되는데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은 분들께서 제시해 주셔서 이참에 유튜브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은 단타 자랑도 뭐 근거 없는 희망도 아니고 주식에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관점들을 다루고 주식 초보자분들에게 주린이 탈출을 위한 팁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주식은 단순히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감도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차트와 재료 그리고 수급을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닉네임이 차트충이지만 차트만 보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재료와 산업의 그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들어온지를 좀 체크를 하는 편이라서 이 부분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주로 다룰 예정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충의 주린이 탈출 작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스페이스 X의 연장선에 있는 섹터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이번에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일단 제 채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네이버에 차도충이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상단에 뜨는 거 이게 접니다. 이거는 제가 모르는 것들이고요. 예, 여기는 안 보셔도 되고, 예, 좀 다른 겁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고 이거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예, 이렇게 다양한 글들 올려놨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와서 둘러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영상을 한 여러 개 올렸어요. 기존에 다뤘던 스윙 종목에 대한 리뷰들을 올렸고 주간 순매수 그리고 매매일지 이날 무엇을 매매했고 개인적인 그 시장 뷰 같은 것들 좀 다루면서 블로그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러와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그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한 1,400명 정도 있는데 원래 한 더 많았었는데 하도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내보내기 하다가 한 지금 1,4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지금 대부분 이렇게 재료들 이렇게 주로 다루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좀 많이 다루고 있고 개인적인 의견 같은 것들도 종종 다루고 있습니다. 뉴스 올려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 거의 부방장들만 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거시경제 흐름 이런 게 전반적으로 외환 보유에 따른 환율의 변화 추이 그리고 최근에 뭐 웨이퍼 등 처리 능력 등 여러 가지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방을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따로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초대해드리고 있고 거기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제 관점과 그리고 관심 종목 그리고 스윙 종목들을 좀 다루고 있으니까 그쪽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장중에도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어떻게 볼지, 이때 차트가 어떤지 이런 식으로 관점을 제가 실시간으로 좀 알려드리고 장중에도 하고 장후 마감에도 하고 제가 다뤘던 스윙 종목의 체크 지속 팔로우업 하면서 어떻게 매매할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 보조 지표가 어떻게 돼서 어떤 생각으로 보고 있고 자기 스윙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같이 서로 공부를 하는 그런 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과 SK 관련된 그런 관점들도 다뤘었고요. 일단 간략하게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제가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최근에 스페이스 X 국내 산업에 국내 기업들도 엄청 들썩였죠. 예, 스페이스 X라는 테마가 새로 형성될 정도로 최근에 엄청 핫했죠. 지난주 금요일날 나노팀을 비롯해서 뭐 미래에셋 벤처, 센서뷰, 스피어, 뭐 HVM, 아주 IB 투자 등 많이 올랐어요. 예, 세아베 스틸 지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이 종목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미리 다루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뤘던 것은 여기에 있는데 일단 내년 1200조 상장할 때의 시가총액이 이 정도 되고, 지금 스페이스 X의 관련주들에 대해서 언제 다뤘죠? 예, 12월 14일 날 다뤘습니다. 이때 스페이스 X 상장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었고요. 스페이스 X는 단독 기업이 아니라 생태계에 형성하는 정점이고, 우주항공, 부품, 위성통신, 방산 이쪽도 확대해서 보면 좋겠다고 얘기했었죠. 예, 세아베 스틸 지주, 스피어, HVM 초기에 상승하기 이전에 이것들은 사실 12월 12일이지만 그 전부터 다뤘습니다. 공부방에서는 12월 초부터 다뤘어요. 그때 어느 정도 차트가 전환 추세에 있는 것을 체크를 하고 미리 올려드렸고, 그때 당시 세트랙 아이 이렇게 관점들 다 올려드렸고,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보시면 이건 나중에 다 보시면 다 상승해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인텔리안 테크 소개해드린 시점보다 많이 상승했죠. 예, 세트랙 아이도 아직 더 올라갈 구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미 언급드린 것을 또 언급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할 섹터에 대해서 다루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 스페이스 X만 우주항공 산업만 보면 안 됩니다. 우주항공 산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통신 장비 5G입니다. 그래서 위성에서 내려온 데이터는 그 다음은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의 흐름이 통신 장비 5G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통신 장비와 5G 인프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X가 지금 끝이 아니라 저는 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 X 테마는 본질적으로 위성 발사 기업이 아니라 초고속 저지연 글로벌 통신망 구축 스토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타링크의 구조를 보면 좀 더 명확한데, 일단 위성에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지상국으로 전송을 합니다. 기존 통신망과 연결을 해요. 그리고 최종 사용자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성은 하늘의 기지국일 뿐이고 실제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핵심은 지상의 통신 인프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스페이스 X가 통신 장비 5G 인프라와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흐름에 봤을 때 우리는 이쪽도 같이 쭉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있어서 통신은 보조 산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 통신 산업은 우리가 흔히 성장 둔화 그리고 캐페의 부담, 규제 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AI 시대에서는 전혀 다른 산업이 되었어요. 왜냐면은 AI 연상보다 AI 산업에서는 전송을 더 요구한다라는 취지가 커집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AI 데이터를 저장, 연산, 전송하는 산업에 있어서 이런 통신 장비 그리고 5G 쪽을 배제할 수가 없다. 연산만으로 가치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동해야 AI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예,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인프라가 바로 5G 차세대 통신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엔비디아가 AI 두뇌라면 개인적으로 통신 장비는 AI의 신경망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5G는 끝난 기술이 아니라 이제 활용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근데 투자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려있는 성장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G는 또 연관되어서 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자율주행, 국방, 항공 연관이 엄청나죠. 게다가 통신 장비는 실적이 같이 따르고 있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가 매력적인 것이 실체가 있어요. 우리가 장비를 수주한다고 하죠. 납품을 하고 매출이 인식되고 영업이익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의 매력적인 이유는 실체가 있고 장비 수주, 납품, 매출 인식, 영업이익이 반영된다는 거고, 캐파 사이클이 주가로 이루어지는데 통신사 투자가 확대가 장비주 실적을 개선시키는 경향이 커요. 최근에 정부 국방부가 이런 인프라 투자에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 있죠. 방산 쪽을 어느 정도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위성 관련된 것에 관심이 좀 많고 민간 항공 관련돼서도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스페이스 X 자체가 민간 사업이고 정부와 함께 이렇게 콜라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산업이 성장하는 그 구조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이 스페이스 X가 뭐 1차적인 상황이라고 보면은 2차는 뭐 통신, 위성 통신, 단말 엔테나, 뭐 3차는 통신 장비, 뭐 5G 인프라,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AI를 볼 때 반도체, 뭐 메모리, 전력 통신 이렇게 이어지고, 이번에 스페이스 X를 저는 이렇게 통신 장비 5G와 연결되고 이쪽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미리 체크하고 선점을 해둘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미리 선점을 하고 이 부분을 이해하고 접근을 하는 것과 그날 급등해서 따라 들어가는 것은 확연히 저는 수익률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들을 갑작스럽게 따라가면 나중에 큰 피해가 큽니다. 저는 최대한 미리 접근을 해서 우리 산업의 흐름에 맞는 것을 어느 정도 선점을 하고, 다만 이 선점이 들어간 과정에 있어서 이런 차트들의 수급이 들어왔는지, 재료가 들어왔는지,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오고 거래 대금이 발생한 것들을 위주로 좀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고 막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뭐 단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스캘핑 뭐 그렇게 다양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개인적으로 국장에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창출시키고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있다면 단기 스윙이자 중장기 스윙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 종목을 보유하고 갖고 가는데 1, 2주 가는 경우도 있고요. 많게는 3, 4주에서 뭐 한두 달 또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그런 취지로서 그런 사이클을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각설하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원하는 건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주가 위치가 괜찮은 애들을 이렇게 선점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먼저 다룰 종목 중에 하나가 센서뷰입니다. 예, 센서뷰는 일단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기술 성장주에서 실적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기존에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반영했다면 이제는 실적도 겸비하는 기업으로 터닝 포인트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된다라고 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센서 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본 게 있는데, 센서 뷰는 그 초고주파 환경에서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는 초정밀 RF 케이블 커넥터를 만드는 국내 전문 기업입니다. 예, 그거를 제가 좀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일단 이 기업은 그 주력 사업이 RF 케이블 커넥터라고 볼 수 있는데 초고주파 신호 전달용입니다. 그리고 일반 케이블과 달리 신호 손실이 좀 적고 그리고 잡음이 낮습니다. 그리고 극한 환경 우주 방산에서도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계층용 솔루션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통신 장비 반도체 위성 시스템 테스트용, 그리고 5G, 6G 위성 통신 방산 장비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갖고 있어서 우리가 시장에서 왜 주목받는지와 연결해서 본다면, 위성통신 우주 산업에 있어서 이 적에도 위성 확대가 되면은 이 회사의 그 초고주파 통신이 필수로 활용됩니다. 센서뷰 제품이 필요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위성통신 테마와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연결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 지분을 투자한 스페이스X 이런 관련주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테마가 아직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한 발 앞당겨 가가지고 좀 더 부각되기 전에, 그러니까 시세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봐두고 그걸 미리 접근해야 좀 더 변동성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지만, 이미 다 오른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 이격도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접근하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미래에서 벤처는 스페이스X 지분을 투자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세 상승이 가장 좋습니다. 세아베 스틸 지주도 높은데 세아베 스틸 지주는 지난주에 윗꼬리를 상당히 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차주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이 주봉을 좀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데, 아주 IB 투자도 좀 더 갈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일단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나와서 이 부분도 좀 지속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예, 그래도 주봉상으로서는 더 나갈 수 있게 좀 어느 정도 그림을 보여줬지만, 아주 IB 투자가 과거에 상승했었던 이력을 보면은 지금 거래량은 이 정도 발생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박스권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에서 지금 벗어난 거예요. 박스권에서 지금 벗어났고 이게 좀 더 유지가 된다면 전 시세 상승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X가 IPO 성장이 아람코 다음으로 아람코보다 더 높은 시세를 지금 측정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VM도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전에 공부방에서 이렇게 다뤘던 것들은 시세 상승이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 테마는 어떻게 갈까,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렇게 통신장비와 5G 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좀 더 다시 첨언을 하자면 5G에 이제 6G 고도화되고 주파수에 대해서 중요하게 되면서 RF 부분의 정밀도 그리고 중요성이 폭증하게 됩니다. 기존 5G에서 6G로 넘어가고 데이터 통신이 데이터 양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되면 될수록 그 장비의 부품 정밀도가 정말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미사일 유도 시스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미래 산업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센서 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거래량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차트가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어느 정도 저점이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한번 쑥 들어왔죠. 그러면서 60일선을 터치하면서 내려갔지만 거래량이 이전 대비해서 1000% 이상 상승을 했어요. 바닥권에서 1000% 이상을 상승을 하면서 아까 그 개별적인 이렇게 재료가 등장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재료를 개별적으로 다뤄주는 기업일수록 앞으로 시세 상승이 더 큽니다. 예, 게다가 지금 이 역배열, 이평선이 241선, 뭐 60선, 35일선, 21선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 있지만, 이게 다시 정배열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차트의 위치가 상방이 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90%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물려 있는 개미들은 요 정도 올린다고 해서 막 매물 던지고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하락한 애들 밑에서 작업 치는 것을 세력들이 선호합니다. 왜냐? 물량이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묶여 있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여기서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가격을 컨트롤하고 재미를 봐도 위에서 매물 던질 우려가 없으니까, 매물들이 잠기면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서 본인들이 주가를 컨트롤하기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최근에 세력은 외국인이 주체고요. 외국인의 수급을 좀 잘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그 2025년 6월 25일 날 241선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제대로 돌파를 못했어요. 이때도 돌파를 했지만 다시 또 하락했죠. 지금 한 번, 두 번 이상을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제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재료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스페이스 X라는 엄청 큰 재료가 존재하죠. 이제 통신 장비 5G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센서 뷰 지금 위치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일단 이렇게 쌍바닥을 치면서 저점이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보면 괜찮은 게 옵티코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옵티코어도 보시면은 스타링크 관련주라서, 스타링크는 결국엔 스페이스 X와 관련 있는 거잖아요. 저기도 위성이 활용되는 광모듈 제조업체 사업으로 2025년 3월 17일 날 부각된 이력이 있습니다. 예, 이때가 3월인데 이때도 한번 큰 시세 상승을 보였죠. 이 친구를 보시면은 이 친구도 계속 박스권에서 놀고 있어요. 여기서 예,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시세 상승을 뚫지 못하고 여기도 뚫지 못하고 여기도 뚫지 못하고, 예, 지금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는 어떻게 주가를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또 돌파를 할지, 다시 맞고 떨어질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예, 위치상 괜찮아서 일단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자람 테크놀로지는 이거 재미있는 게, 예, 재료가 좀 많이 있어요.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팹리스인데, 이게 통신 팹리스와 연결됩니다. 통신 그쪽에도 팹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와 시스템 반도체, 뉴로모빅 반도체도 함께 연관됩니다. 예, 그래서 재료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차트상 일단 내려왔죠. 그 다음에 저점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한번 쌍바닥을 이렇게 쌍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변곡이 생겼고, 변곡한 구간이 여기 저점보다 높아졌죠. 이런 구간, 이렇게 저점이 우상향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거. 예, 어느 정도 세력이 신경을 쓰면서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침 재료도 등장을 하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 자람 테크놀로지의 재료를 좀 보자면, 최근에 유럽에서 230억 규모의 그 에이직 계약 수주를 맺은 이력이 있습니다. 에이직이라는 것은
그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라고 해서 이게 특정 목적으로 미리 정해진 수행 기능만 수행하도록 설계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범용 칩으로는 성능, 그 전력, 지연 비용 등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때 반드시 등장하는 산업의 최종 단계의 칩을 ASIC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성장하고 사용 목적이 명확해졌을 때, 그리고 대량 장기 사용이 확정되었을 때, 그때 ASIC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CPU, GPU, ASIC, PGA 같은 것을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목적 자체가 일단 단일 목적이고요. 일단 속도는 빠르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효율이 가장 좋아요. 효율이 가장 좋다는 것은 전력 손실이 높은 이 GPU에 대비해서 생산성이 더 높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IC에 대한 수요는 AI 산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제미나이도 ASIC 기반의 반도체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좀 더 엔비디아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브로드컴이 부각을 받았고, 브로드컴 같은 것도 대표적인 ASIC 관련주인데 최근에 많이 흘러내리긴 했지만 저는 여기 325불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AI 산업 자체가 아직 끝났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AI 산업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투자자들이 투자를 멈추고 더 이상 생산성이 필요가 없다라고 판명이 들고 패권을 누가 지는지 아예 결정이 났을 때입니다. 지금 패권이 누가 잡히는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죠. 누구는 제미나이 쓰고, 누구는 챗GPT 쓰고, 누구는 X의 AI를 활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패권을 잡는지, 그리고 계속 AI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럴 때는 아직 패권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주기적으로 더 나아갈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람 테크놀로지는 장비 회사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뇌 회사, 자람 테크놀로지는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통신 장비 안에 들어가는 ASIC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예요. 직접 생산 안 하는 팹리스 있고요. ASIC 전문 회사고, 초고속 데이터 처리 신호 제어 네트워크 최적화된, 그러니까 뇌의 구조를 설계하고 이렇게 의뢰를 해서 이쪽 산업을 성장하게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부르면 되겠고요. 왜 통신 장비 테마에서 자람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건 그 속도가 높고 전력 비용이 낮아서 비용이 낮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드문 통신 특화 ASIC 설계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쪽 분야에서 설계 쪽은 자람 테크놀로지가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 처리하는데 전력 효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여기서 전력 효율이 가장 좋다고 그랬죠. ASIC 효율을 좋기 때문에 5G, 6G로 갈수록 ASIC 비중은 점점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ASIC 설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겠죠. 결국 우리가 우주 항공 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5G, 6G, ASIC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그런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환경이 커질수록 자람의 그런 설계, 이런 능력들이 좀 더 다시 부각되면서 주가가 더 튀어오를 수 있는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자람 테크놀로지도 함께 센서뷰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그때 우리 방에서 소개를 하면서 지지와 추세 라인을 그은 건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추세 라인은 계속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대로 벗어나지 못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접점은 올라가다가 최근에 다시 흔들렸지만 다시 재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 추세는 잘 지켜줬었는데 최근에 많이 흔들렸지만 여기 31,5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고 저점은 높아지면서 다시 삼각수렴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삼각수렴이 좀 더 가까워진 한 요쪽 시점, 그러니까 며칠 정도 지난다면은 당연히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돌파하지 못했던 이 저항 추세 라인을 쉽게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 전망도 좋고 스페이스X에 따른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통신 장비 5G로 연결되는 그 ASIC 반도체 설계를 자람 테크놀로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기업이 이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노와이어리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거래량 실리면서 60일선 돌파했고 개인적으로 60일선 돌파를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그 다음에 60일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 부근에서 이때는 121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왔죠. 다시 60일선을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세가 어느 정도 다시 또 전환되는 데 있어서 60일선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해요. RFHIC도 최근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큽니다. 지난 11월 4일날 한번 52주 신고가를 한번 기록했었고 하락했지만 120일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왔고 다시 60일선에서 안착해서 차트를 준비 중에 있고요.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세가 좋아서 개인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다가 한번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올라왔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도 5G 관련된데 이재명 관련주도 한번 속하기도 했었어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좀 많이 시세 상승을 보였지만 시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도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기관 매수세, 기관이 한 6일간 금융투자가 6일간 순매수세를 이어지고 있고요. 과거에 한때 KMW라는 회사가 5G 대장주였습니다. 보시면은 이때가 8만 원 이상 가까이 갈 정도로 엄청난 시세 상승을 보였어요. 이때 5G, 6G 막 그러면서 보시면은 2,500%, 25배 이상 상승했어요. 이때 대비해서 이만큼 크게 시세 상승을 보였지만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일단 이렇게 줄곧 하락했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여기서 바닥 찍고 60일선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KMW도 과거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도 한번 이렇게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검은 추세선이 어느 정도 이게 타고 올라가는 흐름을 제가 그은 건데 여전히 추세는 이탈하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그 급등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추세 라인은 지켜주고 있고 일단 차주에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전에 60일선 돌파를 하고서 큰 거래량이 나왔는데 제대로 된 시세 상승과 털고 간 흔적이 보이지 않고 일단 60일선 한번 지지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지를 받던가 아니면 120일선에서 지지받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콤도 좀 시세 상승이 좀 괜찮아요.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작업을 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돌파를 못했던 240일선을 최근에 돌파를 했어요. 이때 돌파를 했죠. 대신 이렇게 한번 내려왔지만 보시면은 241선 여전히 위에 있습니다. 아직 시세 상승의 초입 구간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라이콤을 좀 보시면은 국내 최초 라이다 핵심 광 증폭기 국산화에 성공한 이력이 있고 산업용 레이저 시장 공략에 가속화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 독점한 초고난도 기술, 국내 최초 상용화, 그러니까 국내 최초 국내 국산화 이런 좋은 테마들을 그런 재료들을 갖고 있어요.
라이콤은 연결지어 보면은 자율주행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5G와 통신 장비가 성장할수록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공부방에서는 미리 선점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따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웨이비스도 5G 중에 하나고, 보시면은 국내 최초 우주산업과 연결되면서 전력 반도체 관련돼서 시세 상승을 한 번씩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이 친구도 241선 밑에 있지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고, 이 60일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추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AP성도 센서비와 같이 이렇게 급락을 시킨 상태에서 241선 밑에서 추세를 전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와 같이 테마에 연결되고 있고, 그 AP 위성은 단말 지상국 장비를 만드는 국내 대표 위성 통신 시스템 기업입니다. 이것은 군 정부 공공기관 비중이 높고요. 우리가 AP 위성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저궤도 위성 시대가 개막하면서 위성수가 증가하면 단말 지상국 수요가 높아지는데, 그러면 AP 위성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방산 성격도 강해요, AP 위성 자체가. 그래서 방산 쪽하고도 연결짓게 보면 좋겠습니다. 뭐 LK 삼형도 같이 연결지어서 보면 좋겠죠. 통신 장비 쪽으로. 일단은 다보링크도 괜찮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61선 부근에 어느 정도 가까워졌죠. 추세가 지금 아직 저항 추세는 다시 돌파해서 위로 올라오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차주에 이것을 여기 추세 라인을 돌파해서 올라가는지를 좀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아직 뭐 돌파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죠.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는지를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진 시스템 또 이것도 지금 ESS 관련주에도 있으면서 5G 쪽에 되어 있습니다. 좀 다양한 테마를 있고, 최근에 계약 체결도 좀 많이 발생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어요. 60일선에서 파도를 치면서 점차 좀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이솔루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PS 일렉트로 닉스도 괜찮게 보고 있으면 코스텍6 나무기술, 나무기술 보시면 이때 윗꼬리를 많이 달면서 준비 중에 있어요. 이런 애들 시세 상승 한번 보여주면 여기 481선이거든요. 2년치의 평균치에 금방 근접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이기 때문에 가볍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대략 이 정도로 좀 다루겠고요. 정보가 괜찮으시다면은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다른 정보, 그리고 개별적으로 톡방도 운영하면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 같은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여러분들의 반응이 더 좋으면 앞으로 나아갈 섹터뿐만 아니라 기존의 괜찮은 종목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 종목과 이런 산업들이 더 갈지 말지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연구를 하고 공유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어느새 밤이 늦었는데요. 잘 자요.